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의 영향으로 지난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당일 발표된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고용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혼자서는 다소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었지만 우리의 필승 종목 루닛,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과 같은 장 분위기 속에서도 장중 최고 12% 상승해 주었고요. 6.5% 상승 마감까지 이어갔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혼자서는 이런 종목들 찾아내기 어려우실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 딱 100분만 선정해서요. 전문가님의 투자 기법인 이 낙원 기법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다소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저희 노란 톡방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문가님의 필승 종목들이 있죠.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하고 추천해 주신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을 살펴봅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먼저 펜트론입니다.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필승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펜트론 현재 여전히 37.3%의 수익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어지는 저스템도요. 현재 34%, 35%에 가까운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여전히 30%가 훌쩍 넘는 큰 수익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TFE 역시 현재 10%의 수익률 안겨주고 있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이죠. 루닛, 오늘 장중 12%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좋은 흐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이어지는 성일 하이텍, QRT, 그리고 가온칩스는 아쉽게도 현재 하락을 면치 못했지만요. 전문가님께서 함께 대응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모두 보유 관점으로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 완료한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젯입니다. 편입된 지 9거래일 만에 23%가 넘는 최종 수익률 달성하면서요. 최종 수익률 1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모델솔루션과 이수페타시스 모두 편입한 지 각각 22%와 18%를 넘는 최종 수익률 기록하면서요. 역시나 20%에 가까운 수익 실현 안겨줬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오늘 매도가 완료된 종목이 있죠. 성우하이텍이 최종 수익률 15%를 돌파해냈고요. ST큐브와 제이오는 모두 단 하루 만에 단기 수익 실현 만들어냈는데요. ST큐브는 단 하루 만에 14.11%의 수익률 가져왔고요. 제이오 당일 바로 14%에 가까운 단기 수익 실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지하이텍 최종 수익률 12.66%로 마무리했고요. 동국산업 역시 2주 만에 10% 이상의 최종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마인즈랩과 인텔리안테크까지 각각 6%대와 4%대의 최종 상승률 기록하면서 매도 완료했습니다. 네,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이제 전문가님을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기자 가족분들은 이 루닛으로 환호하는 하루를 보내셨는데 네네. 장이 또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장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미국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PMI와 그리고 예상을 하회한 구인 건수 등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번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의 출현이다.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히토류 관련주들의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이런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금 관련주들의 상승, 그리고 2회전 이상 상한가 종목의 다수 출현. 저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 머니들의 시장 하방에 대한 베팅하는 그런 신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후이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은 평소보다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서 매매를 해주시고 손절선을 꼭 지켜서 매매하시기를 권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 역시도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항상 시장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내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원소종.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금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우리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만나보고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바이오주, 오늘은 다소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3일 천하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지금 핫 이슈에서 살펴봅니다. 네, 전문가님은 먼저 첫 번째 이슈로 히토류 관련 이슈 제시해 주셨는데 네네. 이 테슬라에서도 히토류가 중국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만큼 네네. 자체적으로 이걸 대체하겠다 이런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시장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늘 있었나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아주 강세의 네.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정부가 전기차와 풍력 발전용 모터 등에 필요한 히토류 자석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조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히토류라고 하면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히토류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또 설명드려야 되겠죠, 쉽게. 드물희에, 흑토해, 무리류. 그러니까 지구 지각에서 있는 이런 원소들 중에 드물게 있는 그런 원소들을 지칭하는 것을 히토류라고 합니다. 히토류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네오디뮴인데요. 네오디뮴은 전체 히토류 소비량 전체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오디뮴을 넣어서 자석을 만들면 기존 자석보다 한 10배가량 이렇게 강해져서 자석을 작게 만들어도 아주 강한 자력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네오디뮴이 들어간 이런 히토류 자석은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모터에 많이 쓰입니다.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차 외에도 풍력 발전기, 항공기, 그 외에도 로봇, 네,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당연히 에어 컨디셔너 이런 다양한 전자기기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토류 자석 기술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약 80에서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완전히 그러니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세계적인 히토류 생산국이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 외에도 브라질, 러시아, 콩고 민주공화국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히토류 생산에는 채산성이 있는 광산도 필요하고 또 저렴한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환경 오염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내용도 필요한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조금 어렵겠죠. 또 이러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히토류 관련해서 상승한 종목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유니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온 먼저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관련주로 유니온, 또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네. 먼저 유니온 살펴볼게요. 유니온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길게 보면 유니온도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이런 형국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다 히토류 관련해서 아니면은 풍력 관련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종목은 뭐 유니온보단 유니온 머티리얼즈였는데요. 네. 유니온도 같이 보자면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들어오긴 했으나 앞에 이런 매물대가 걸리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물론 매물대가 2021년 그리고 2021년 말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서 매물이 많이 출회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조금 조정을 보인 이후에 이렇게 다시 재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네. 뭐 유니온에 이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한번 볼 텐데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오늘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24.79% 상승에 마감했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제가 설명드린 네오디뮴에 대한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떤 소재인가 하면은 이런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을 네오디뮴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네오디뮴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서 오늘 이런 큰 거래량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이렇게 앞에 2022년 8월에 있는 매물대가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이런 매물대가 다 정리가 된 이후에 좀 네. 조정을 거친 이후에 진입하시기를 추천드리겠고요. 이 머티리얼즈보다 한 종목 더 보자면은 노바텍 준비해 주셨죠. 노바텍도 길게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노바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주 큰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했다가 이렇게 조금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넓게 보자면.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요. 오늘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왔어도 충분한 거래량 씌워져서 앞에 유니온 머티리얼즈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 보입니다. 다만 여기도 앞에 이렇게 작은 언덕이 있죠. 이런 작은 언덕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관련주 차트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 라곤 기법이 담긴 교육 자료를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는 분께 딱 100분 선정해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금요일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노란톡방 참여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 준비해 주셨는데 네네. 좋은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조금 다소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3일천하 그리고 물음표를 네네. 일부러 달아놨습니다. 네. 이 이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일천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오늘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마음 졸이셨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안심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장 초반에 좀 상승세를 보이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제히 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여기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불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투자자분들께 제가 이렇게 결론부터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에서도 조금 염려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게다가 어제 필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약바이오에서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지금 보유하고 계실 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제약바이오 3일천하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만 얘기 드리면 또 야, 네 말만 믿고 내가 뭘 믿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약바이오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의 정부 투자나 암학회, AACR 그리고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이거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오르는 이유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또 떨어진 이유도 알려드려야겠죠.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오늘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 일명 K칩스법이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백신을 제외한 여타 제약바이오 분야에는 혜택이 없다는 점이 오늘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업계가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 뉴스로 접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네. 또 다른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주가가 90% 정도 쭉 내려왔다. 코스닥 시장 성장성 특례 상장 1호인 셀리버리에 대한 기사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거래 정지, 폭탄하는 K바이오 이런 내용들의 자극적인 기사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문구도 있었는데요. 야, 바이오 다 사기 아니야? 이렇게 네. 쓰여 있는 문구도 제가 인상 깊게 네. 봤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바이오 다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제가 개인 투자할 때는 그래서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주는 좀 멀리하고 다른 주 위주로 많이 매매를 했었었는데요. 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왜 제약 바이오 얘기하고 제약 바이오 설명을 하고 있냐? 제가 그만큼 많이 공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이렇게 주가가 제약바이오 업계가 전체적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 보였지만 그 와중에도 두 자릿수대 외형 성장을 기록한 중소형 제약사가 전체의 70%에 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형 성장을 했으니 그 결실이 맺어지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거기에 바이오 필승 종목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종목들은 다 아마케에 참석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제가 골라드리니까요. 네. 꼭 제약바이오 옥석 가려서 투자하시고요. 가볍게 관련주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삼천당 제약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보시면요. 지금 2020년 말 이후에 이렇게 하락 보이다가 지금 최근에 아주 강한 좋은 모습, 상승. 네.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최근 모습만 이렇게 지금 원을 그리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5일선 위에서 자리 잡고 있죠. 네. 네, 추세가 꺾인 것으로 보이시나요? 52주 신고가에서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충분히 제약바이오 이 내용들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52주 신고가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이 신규 편입이 되고 이 종목들이 꺾이는 게 얼마나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삼천당 제약 52주 신고가에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 보인 것뿐입니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큐릭스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젠큐릭스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젠큐릭스도 이거보다 더 길게 보여드리자면 역시나 기나긴 세월 겪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자면 아주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상승했다가 오늘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도 유방암 관련해서 충분히 이슈가 있고 뉴스가 많이 터져 나와서 좋은 모습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뒤에 또 계속 얘기 드리겠지만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집중해야 될 곳은 따로 있다. 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계속 드려야 시청자 여러분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힌트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었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의 투자 기법이 담긴 락원 기법 교육 자료가 금요일까지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딱 100분을 선정해 무료로 배포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1번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만나볼게요.
네, 핫한 이슈 속에는 또 시장을 이기는 핫한 업종이 숨겨져 있기 마련이죠.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핫 업종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방송 보신 이 기자분들은 다 아시죠? 전문가님이 강조하신 유익균, 마이크로바이옴, 오늘 핫 업종에서도 이어집니다. 간간히 보였던 방위 산업이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핫 업종에서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어제 정말 네네.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기자분들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아 이거다 하고 딱 네.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네네. 또 오늘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앵커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네.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미생물 그리고 유익균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제가 바이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가지고 온 이런 이유 네. 시청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중요하니까 또 갖고 왔죠. 중요하니까 그리고 돈이 몰리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강조해서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한 이 내용 설명드릴 텐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이 분야에 정부에서 4천억 원 투자한다. 그리고 어제 네.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제인 4월 4일에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세미나가 열렸다라는 것도 어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도 어제 쉽게 설명드렸지만은 또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체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들의 유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설명드리면 유익균, 유해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초기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는 분변 이식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 치료제 개발에도 힘쓰지만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도 같이 진출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거 간추려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더 중요한 것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새로운 이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달 말에 마이크로바이옴 경구용 치료제가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국내만 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국내가 아닌 글로벌리하게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달 말입니다. 자, 아무래도 분변 이식이나 직접적인 미생물을 투입하는 이런 내용들이 껄끄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을 약으로 입으로 먹어서 이렇게 치료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네. 된다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접근성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고 이렇게 이용자가 많아질 텐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도 4천억 원 투자한다고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지 네. 그리고 제가 네. 이것도 힌트를 드리자면 네. 오늘 필승 종목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한 종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 필승 종목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네. 이 종목 역시 아마케 참여하고요. 네. 네, 또 이렇게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되니까요. 네, 또 제가 이제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종목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CJ 바이오사이언스 보겠습니다. 네. CJ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쉽게 생각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는 하나의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제약 바이오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 하락 흐름 보여줬고요.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격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지금
어제 거래량을 넘어서는 이런 거래량이 들어와서 지금 상승 보였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 줬는데요. 이런 모습 보고 지금 네. 고지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때는 지금 다 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거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이거보다 3배 이상 더 터지면 그때는 매도 사인으로 보셔도 되지만 이 정도 거래량 아직도 매수 사인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게도 지금 이렇게 조정 보이고 있는 모습, 뭐 더 조정을 보이면 더 좋겠죠. 접근하기 더 쉬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제가 얘기 드린 이번 달 말에 마이크로바이옴 경구용 치료제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고바이오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바이오랩도 뭐 길게 보면 역시 네. 대동소이합니다. 네, 정말 힘들었던 제약바이오주들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방향을 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만 확대해서 다시 보자면은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에도 힘쓰고 또 여러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제품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뭐 인수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서 또 뉴스로 그런 이슈로 상승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상승 때문에 오늘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인수가 되냐 마냐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 하락이 좀 더 이어진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바이오랩 관련해서도 많은 뉴스가 나오겠지만 이런 뉴스 꼭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얘기 드리는 마이크로바이옴 유익균 이 관련해서 꼭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핫 업종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저희 노란톡방 참여해 보셔서 함께 소통하시고 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두 번째 업종은 방위산업입니다. 네네. 전문가님 방위산업도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었어요. 네네네.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 좀 네. 반갑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오늘? 네, 제가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핫업종 시간을 통해서 간간히 알려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뭐 아직 예비역입니다. 아직 예비역이라서 관심이 많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밀리터리 매니아까지는 아니지만은 방위산업 그리고 무기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관점에서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주식을 봐야 되죠.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죠.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 당연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해야죠. 네, 그렇죠. 그런 투자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방위산업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 그리고 경남은행 등과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전략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간 1천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시중금리보다 더 낮게 설정해서 대출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민군 기술협력사업 성과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과 함께 투입되는 예산 발표도 있었습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2,781억 원. 2,78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방위산업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로드맵, 이어서 방위산업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로드맵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서 우리 방산 기업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지원이 없을 때도 적을 때도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기 시작하는 우리 K방산. 여기에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훨훨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에 정부가 힘을 보탠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관련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진짜 상승 무섭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길게 보여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네,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최고가가 지금 25,000원, 지금 여기 2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확대해서 네. 보겠습니다. 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런데도 네. 항상 제가 계속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모르시진 않겠죠? 네. 네. 지금 그런데 이렇게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네, 거래량을 확인하시면 네.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잔잔한 거래량을 네, 가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은 보통 네, 외국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주식을 볼 때 이런 거래량을 네네.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진 회사, 정말 좋은 회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자회사로도 뭐 하나 디펜스라든지 네, 뭐 또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네, 우주항공까지도 발을 넓히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른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풍산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풍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위산업 우리가 관심 보이지 않고 있을 때도 꾸준히 네. 올라주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방위 산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하실 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요.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라곤 기법이 담긴 교육 자료를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는 분 100분께 무료로 배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의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저희의 구호죠.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자세히 화면으로 안내드릴게요.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마지막 핵심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하시고 추천해 주시는 필승 종목 시간이죠. 오늘의 필승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필승 종목. 앞서 전문가님께서 많은 힌트를 주셨는데요. 오늘의 필승 종목 GI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GI 이노베이션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그렇고 오늘 방송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간간히 힌트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볼게요. 필승! 네, 오늘 필승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리뷰해야겠죠? 루닛, 어제 필승 종목이었고 오늘 이렇게 시초가에 바로 매수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당일 12%까지 상승했지만 저는 아직 이렇게 쥐고 있어야 된다. 지금 역사적 신고가, 물론 신규 상장주이지만 역사적 신고가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안내드렸고요. 오늘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또 시장의 변화 감지되면 바로바로 얘기 드려야 되죠. 그래서 성우 하이텍은 오늘 전량 매도, 나머지 물량 반 가지고 있었던 것도 전량 매도로 사인 드렸었습니다. 루닛 아직 좋은 모습 더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신고가 영역에 있는 것들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져갈 예상으로 계속 안내 드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라곤 기법에 의해서도
지금 델타 구간에 이제 막 진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델타 구간에 막 진입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루고 있는 이런 종목, 지금 조금 미끄러져 내려왔지만 지금 오늘도 미끄러져 내려오는 와중에서도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이렇게 상승해서 신고가 이렇게 뚫어주고 올라가는 이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미끄러져 내려올 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루닛 이런 라곤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내용, 제가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서 드리는 내용도 제가 이렇게 라곤기법에서 설명할 때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성우하이텍 오늘 절반 남은 거 전부 매도를 했는데요. 왜 매도 사인을 드렸냐? 성우하이텍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의 소리를 좀 더 기울여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종목 수를 줄이고 이렇게 할 때다라고 해서 전량 매도 사인 드렸었고요. 뭐 이 정도로 만족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4일 만에 11%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전량 잘 매도하고 잘 따라와 주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마찬가지로 라곤기법에도 딱 해당하는 모습 보여줘서 우리는 진입했고 여기 찰리 라곤에 정확하게 잡혀서 들어가지고 델타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대응을 달리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전량 매도했고요. 이렇게 델타 라인 52주 신고가에 들어간 내용들은 쉽게 꺾이지 않는 경향성을 보이니 이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종목에서도 52주 신고가 이제 막 들어섰는데 이게 바로 꺾이고 내려오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테마나 이 섹터가 같이 올라가는 와중에 52주 신고가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 테마가 전체적으로 꺾일 때 꺾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봤을 때 아까 3,000당 제약도 이 모습이 완전 추세가 꺾였냐 아니냐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성우하이텍 충분히 좋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제약바이오는 오늘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전략을 달리해서 얘기하고 안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필승 종목 GI 이노베이션. GI 이노베이션은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개발 전문 기업이고요. 신약 후보 물질. 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신약 개발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신약 개발하다가 어그러지는 거 한두 번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오 다 사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신약만 개발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왔겠느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이오 신약 개발한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다음에 매출액. 지금 매출액 이런 내용들은 조금 아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기자 내용 중에서 이익, 기대감 자리 중에서 이익보다는 기대감 자리가 우선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진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마이크로바이옴, 제약바이오에서도 지금 우리가 특별히 마이크로바이옴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관계사인 GI 바이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대장암 표준치료 부작용 이것을 극복하는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완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왜 집중해야 되냐? 정부에서 4천억 규모의 신규 지원 사업 제가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이거는 그냥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장내 세균이 얼마만큼 많은 부분에서 작용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문들이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장내 세균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셔서 광고로도 아니면 뉴스로도 아니면 다큐멘터리로도 이렇게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GI 이노베이션 당연히 미국 암연구학회 참여하는 회사고요. 제가 어제 노란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 암연구학회 참여하는 우리 국내 기업 리스트를 이렇게 쭉 알려드렸었는데요.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고 그러니까 방송 시간 관계상 모든 기업 모든 종목들을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었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이렇게 캡처된 화면을 2장 보내드렸었고요. 자, 당연히 GI 이노베이션도 거기에 포함된 회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왜 이거밖에 없어? 연봉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GI 이노베이션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네, 이거밖에 지금 차트가 없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라공기법을 설명할 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신규 상장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충분히 상승할 수 있었지만 조정 보이는 모습도 저는 좋게 봤습니다. 왜? GI 이노베이션 이 자체가 마이크로바이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사인 자회사인 회사가 관련이 돼 있다. 이 내용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의미 있는 거래량 얘기 드렸죠. 유통 주식수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에서 주목해야 될 점. 지금 한마디로 락이 걸려 있는 잠금이 걸려 있는 주식수가 많다는 겁니다. 뭐 얘기해서 보호예수에 걸려 있는 주식이 많아서 지금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지 않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신규 상장주 조금 시간이 지난 신규 상장주 쓸 때 유통 주식수 설명드리죠. 유통 주식수가 뭐냐? 내가 살 수 있는 주식수다. 근데 GI 이노베이션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 물량이 묶인 것이 많아서 유통될 수 있는 주식수가 그러니까 보호예수가 묶여 있으니까요. 지금 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 그럼 이슈를 받고 기대감을 받으면 얼만큼 상승을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요. 투자란 뭐?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지 마시고요. 놓쳤다,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생각했을 때 올랐으니까 더 이익이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확신으로 매수해서 확신으로 매도하자라는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에게 이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기자라고 포인트를 잡고 이익, 기대감, 자리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제가 거래량도 잘 보라는 얘기 계속 드리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더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걸 사도 되겠구나. 아니다. 지금은 내가 이걸 팔 때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기자 포인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기자 포인트 앞에도 계속 확인했는데요. 이익, 기대감, 자리 이걸 이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처음 보는 방송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영업이익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회사가 돈을 지금 뭘로 벌고 있고 무엇으로 벌고 있고 얼마나 벌고 있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벌 것이냐라는 내용들을 이익으로 바꿔서 이기자의 이익이라고 표현해봤고요. 기대감, 네, 앞으로 기대감, 이슈 이런 내용들 뭐냐? 이런 내용들로 기대감 바꿨고요. 자리는 당연히 차트 그리고 거래량 중요하겠죠. 이런 내용들 있으니까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통주식수 제가 설명드리죠. 오늘 이제 빨리 복습하고 또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요. 유통주식수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주식수는 네,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유통주식수를 왜 확인하자? 지금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 전체를 알아야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을 때 거래량이 정말 빵 터진 거구나.
거래량이 많아졌구나라는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이 유통주식수 이상 거래량이 이렇게 확 올라오면 손바뀜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이런 거래량과 유통주식수를 넘어서는 거래량과 함께 터지면은 상승의 기미가 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간 거래량은 왜 봐야 되냐? 이 연간 거래량보다는 제가 얘기 드리지만 하루 평균 거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간 거래량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연간 거래량을 지금 2022년 기준으로는 245 거래일이었으니까요. 나누게 되면 하루 평균 이 종목은 평균적으로 얼마가 거래된다. 이런 걸 아실 수 있고요. 이 하루 평균 거래량의 10배에서 20배, 즉 2주에서 4주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의 약 3배에서 5배 정도 되면 이것은 매도 사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52주 신고가, 이것도 52주 신고가를 바로 사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일부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52주 신고가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은 왜 살펴봐야 되느냐. 제가 급해서 좀 말이 빨라졌었는데요. 좀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주 신고가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을 확인하고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52주 신고가에 계속 신규 편입이 되고 있구나. 이러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지금 52주 신고가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게 아직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직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괜찮구나라고 판단하시는 판단 기준. 제가 계속 기준 잡죠. 기준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 피어, 그러니까 같은 이 범위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 차트를 보시고 기대감을 보시고 다른 종목 선택하면 좋은 수익률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준을 잡자. 앞에도 기준을 잡자. 그 앞에도 기준을 잡자.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기준 잡자 얘기 드리는 겁니다. 라곤기법에서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앞에 고점을 형성한 구간, 이렇게 해서 내려온 구간을 알파 구간이라고 하고 있고요. 라곤기법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브라보 구간,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 찰리 구간, 그리고 앞단에 최고점을 넘어주는 신고가 구간을 델타 구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라곤기법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어떻게 타점, 어떻게 라곤돼서 잡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델타 구간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델타 구간은 이미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급등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3일선 혹은 5일선 이것들을 터치했을 때, 이럴 때 잡는 거다. 하지만 여기서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 추세가 살아있고 이 테마가 살아있고 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3일선, 5일선 터치 시에 이 델타 구간에서는 델타 라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찰리 구간에서는 찰리 1, 찰리 2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찰리 구간을 넘어서는 직전의 모습 보일 때 이렇게 찰리 라곤이 된다. 그리고 브라보 라곤도 이걸 넘어설 때 아니면 이 하단 이렇게 브라보 라곤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은 제가 이름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바꾼 거고요. 알파 구간, 브라보 구간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새로운 진도를 나가고 싶었었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고요. 내일은 이 내용 말고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필승 종목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과 GI 이노베이션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오로지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 딱 100분을 선정해 전문가님의 라곤 기법이 담긴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